최인혜입니다. 어머, 제 소문을 아직 못 들으셨나봐요. 제가 엄청난 아이용이라서 환호성과 큰 박수가 강의의 질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면 한 번 더, 제가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격한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최인혜입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네. 사실은 오늘 9월달 또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환호성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었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혹시 이 자리가 좀 낯서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을 모시고 온 분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관계로, 네, 아주 편안하게 사업 설명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요, 사실은 지금 리더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뉴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뭐가 하나가 확실해졌냐면, 아메이 너무 심플하다. 아메이 진짜 쉽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심플하게 정리된 아메이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왜 안 될까? 떴어요?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아메이 엄청난 매니아입니다. 어느 정도 매니아냐면요, 집에 연수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연수기가 한국에 없잖아요. 일본 가서 사왔어요. 대박이죠? 한국에도 연수기 회사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일본 가서 사왔어요. 왜냐하면 전 아메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아메이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면 정말 다 사요. 너무 좋아해서. 특히 이번에 고등어 엄청 기대했거든요. 고등어 드셔보셨어요? 대박이죠? 아니, 이렇게 딱 껍질을 뜯었을 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크지 않아요? 살도 단단하고. 와, 진짜 너무 맛있다.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그런 고등어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타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 이거 비닐 한번 딱 뜯어보셨어요? 전 비닐 딱 뜯고 입맛이 딱 떨어지더라고. 비린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저희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메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메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아메이를 신뢰했을까요? 저는 29살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접했던 건 25살이었습니다. 25살에 저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제 취미 생활을 하려고 슈가 크래프트가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씻었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어디 거지 살짝 봤더니 아메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몰랐었어요. 근데 왠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당시 레몬 퀸치라고 해서 레몬 가루를 이렇게 해서 물에 이렇게 타서 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아는 언니였는데, 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얘기했더니 아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나 거기가 잠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센터랑 5분도 안 걸렸었어요. 이거 하나 사다 줄까? 얘기했는데 아메이 거라 그래서 안 샀어요. 그냥 왠지 낚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메이는 제품은 그러니까 제품은 써보니까 좋았는데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랑 얽히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막 슈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뵀을 때부터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4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때. 근데 그 두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사이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니까 제 상식으론 저 두 분은 불륜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선입견도 되게 많았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두 분이 오셔서 제 앞에서 앉으셔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커피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제가 딱 얘기를 나누면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되게 호기심이 갔는데 저한테 아가씨 아메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메이 참 잘하게 생겼다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죄송하다고 저는 관심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처음에 제가 봤었던 아메이였고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아메이 하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 아메이 정수기를 썼었어요. 그리고 아메이 그 GNH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왜 때 밀고 나면 하얗게 일어나는 애들 있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아메이 바디로션이랑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저희 아빠가 아메이를 알아보실 때였대요. 그래서 아메이 하면 이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리를 하셨었거든요. 정수기가 있었을 정도면 많이 알아보셨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때 아빠 말렸던 거. 그래서 지금 제일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희 엄마가 아메이는 절대 알아보지 말라고 싫다고 엄마도 싫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때 그 언니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 케이크 만들던 언니랑. 근데 언니 연락을 끊고 차단을 했었어요. 되게 무섭죠? 네, 3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아메이인데 지금은 제가 아메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나이가 35살이고요. 아메이를 그러니까 이제 6년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는 요리 명장이 워낙 많으셔서 희소성이 그렇게 있진 않겠지만 저는 국기 요리 명장입니다. 그리고 패셔니스타 1기고요. 에메랄드 안 지웠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저는 이제 전직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했었어요. 원래 전공은 영어 교육이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선생님을 하려고 갔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영어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집이 괜찮았다가 1학년 말쯤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유학을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막 아줌마들이랑 개모임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홀라당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한 4억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잘 다니고 있다가 이제 2학기쯤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으시면서 엄마가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이내야, 지금 상황이 엄마가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한데 학교를 휴학하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진 않았고요. 분명히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학교를 쉬면 못 다니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9시가 1교시인데 3시까지 풀로 이제 수업을 하고 4시부터 12시까지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년 정도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는 좋은데 그 대상이 청소년은 아니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생을 딱 갔다 오자마자 그게 정확해져서 임용고시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또 제가 포기를 했던 이유 중에 또 큰 이유는 뭐였냐면 부모님의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임용고시를 보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노량진에 있어야 되고 저에게 한 몇 천만 원을 투자해 주셔야 제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럴 상황도 안 됐고 그리고 제가 막상 영어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려고 가봤더니 저는 수능 때는 그 영어를 다 맞았었어요. 모의고사 때도 틀려봐야 한두 개? 그러니까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가봤더니 아이들이 유학을 다녀온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도호 사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난 한문 선생이라 다행이었다고. 아주 공감합니다. 차라리 역사나 이런 걸 전공했으면 잘했을 수 있을 텐데
영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유학을 다녀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생 다녀오고 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웨딩 플래너를 하게 됐죠. 그때 집이 난리가 났었죠. 힘들게 학교 보내놨더니 어떻게 네가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엄마 아빠가 너무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웨딩 플래너를 23살, 22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 계속 웨딩 플래너를 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웨딩 플래너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제가 25살 때인데 한경 리크루트라는 데서 제가 초고속 승진을 하다 보니까 취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25살 때 잘 벌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었었어요. 많이 벌었죠. 25살인데 제가 이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5시 50분에 일어나서 검도를 갔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체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서요. 이제 일을 이제 7시까지 하고 월수금은 이제 제가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 명당 50만 원씩 받으면서 영어 과외를 했고, 화요일, 목요일은 중학교 애들 방과 후로 애들 이제 좀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제가 원래 문제아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아 애들 점수 올리는 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영어 수학을 이제 따로 애들 이렇게 과외를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돈을 열심히 벌 때였죠. 요때가 25살이었고 그때 제가 케이크 가게에 있었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웨딩 플래너도 알았죠. 한계를 알았어요. 그만두니까 바로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주말에 너무 바쁜 직업이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9살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제가 그때 아이를 낳고 6개월 됐을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요리 미팅에서. 근데 제가 예전에 막 거절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스폰서 사장님을 다시 만나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되게 죄송했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잘 반겨주시지? 대인배인가? 이런 생각에 더 호기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늘 사람이 그리웠고, 누군가가 저에게 나침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에 나침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스폰서 사장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된다면 저분들을 10년 동안 따라다녀서 내가 저분들의 인생의 절반만 따라갈 수 있다면 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스폰서 사장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셨고 연봉이 3억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장에 이제 남편과 함께 나오기 시작한 게 2013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월에 나와서 거의 1년 반 동안은 혼자서 다녔고요.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처음부터 말을 잘하고 너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이제 웨딩 플래너를 하면서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치이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고 다 차단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한테 치였다가 이제 명단이 한 2명밖에 없었을 때 그때 아메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전을 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명단들을 다시 다 추스려가지고 올라오기까지가 1년 반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새로 관계 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첫 걸음부터 시작했던 게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 해에 제가 플래티늄이 되면서 제가 이 무대에 있는 사회를 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를 보면서 내가 한때 저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바로 전에 쇼호스트를 하려고, 잘 어울리죠? 쇼호스트를 하려고 학원을 이제 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하도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빠르게 결혼을 했거든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했던 못 이뤘던 꿈이 있어서 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무대를 보는데 저 무대에 너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스폰서님께 여쭤봤더니 플래티늄이 되면 된대요.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면 저기에 올려주시겠다고 하셔서 플래티늄 되고 나서 1년 반 동안 실컷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플래티늄이 되면 된대요. 아 그럼 플래티늄이 돼야겠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요리를 정말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6개월 때 요리 미팅을 갔거든요. 저희 아이 6개월 때. 저는 인생의 목표가 저희 딸 잘 키우는 거예요. 제가 딸 하나 있거든요. 저희 딸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정말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사실 이제 머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36개월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 아이에게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건강 강의를 하면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진짜 이 먹거리로 아이들이 36개월까지만이라도 너무 잘 챙겨주면 아이가 뇌세포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칼질도 못했던 사람이 손수 칼질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요리 명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리 명장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제가 요리 명장이 되면서 다른 분들이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됐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요리 명장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리 명장, 제가 패셔니스타도 그렇지만 패셔니스타 되고 제가 많이 예뻐졌거든요. 저는 원래 저 꾸미고 이런 거 진짜 잘 못했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주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놓더라고요. 요리 명장도 요리 명장 되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저는 퀸 요리를 하면서 퀸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본사에서 퀸을 어떻게 보면 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거죠. 그렇게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이제 요리 명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렇게 패셔니스타 되면서 제가 감히 메이크업 강의를 하게 됐고요. 요리 명장 나가서 이제 요리 명장도 됐고, 그리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늘 꿈꾸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보드를 보면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날짜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파트너들이 축하를 해줬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에메랄드 될 때도 제 스토리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메랄드도 정말 도전해서 갔거든요. 아메이 사업도 그렇고 뭐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거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도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때도 정말 힘들게 에메랄드를 갔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제가 작년 8월 달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이아몬드 도전하기 전에 이제 출정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코어 리더가 몇 명인지 세어려 봤더니 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내 코어 리더를 50명으로 늘리겠다 했는데, 지금은 코어 리더가 60명이, 마무리할 때 60명이었고요. 지금은 70명이 넘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결단하고 후원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올해의 목표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데요. 저는 12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 아메이가 정말 재밌는 게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기차에 내가 타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타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시스템 열차에 내가 타고 내 파트너들을 하나씩 태우니까 순식간에 인원이 늘고요. 순식간에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몬드 가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이제 사업이 시작이구나.
이때까지는 연습이었구나, 훈련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 같이 제가 어떤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요즘에 리더님들이 영리더 후원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영리더들이 어떤 컨셉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아메이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지금 예전에는 공주들이 드레스를 입고 왕자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그런 스토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과거에는 공주들이 드레스를 입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었죠. 그죠? 이제는 디즈니 공주들이 남자를 구하는 시대가 됐대요. 보시면 디즈니 공주가요, 예전에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 왕자님한테 의존해서 살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뭐 알라딘에 나오는 공주나 포카혼타스나 뮬란이나 라푼젤이나 얘네들이 이제 모험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바뀌죠. 근데 지금은 엘사나 이제 얘네 안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왕자는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3%대 무대에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 꿈은요, 우리 신랑 40살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주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꿈이 없었어요. 그냥 신랑만 편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 신랑이 3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다 버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본인 의견 하나도 내세우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결단을 하게 된 게, 우리 신랑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줘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회사에서 부장이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사표를 얘다 그냥 가슴품에다 있다가 열받으면 그냥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와이프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현모양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저희 신랑이 딱 40이거든요. 진짜 제가 말한 대로 됐죠. 오빠 40살에 일 그만두면 남자가 할 일이 없대. 적어도 수석은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튼 생각은 바뀌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가 예전에 꿈이 없었지만 지금은 제가 자유를 외칩니다. 이번에 어치브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젊은 다이아몬드 리더들 이렇게 막 많이 인터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메이의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인터뷰를 하시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한테 야, 네가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요 이랬어요. 저는 와이프로서의, 엄마로서의, 며느리로서의, 딸로서의 그런 의무 제가 돈으로 다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했으니까 전 자유를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보통은 영리더들은 FC를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본사 직원분이 막 이렇게 같이 저희 애프터 하는데 오셨었어요. 저한테 뉴다이아몬드 되셨는데 꿈이 어디까지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요 제가 이랬어요. 좀 더 쓰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아메이가 나의 꿈을 이뤄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리플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제가 진짜 꿈이 많거든요. 그 꿈들을 하나씩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목표예요. 그것도 40살에. 그래서 40살까지 경제적인 자유를 다 이뤄놓은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꿈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경제적인 자유로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면서 사실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혼자서 호텔을 갔어요. 2박 3일 동안 송도의 어떤 호텔을 가서 이제 거실이랑 방이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호텔을 가게 됐어요. 음악이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2박 3일 동안 혼자 있었어요. 되게 좋았겠죠?
정말 갔는데 아이도 생각이 안 나고 남편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여자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갔다 오고 저희 남편에게 또 얘기를 했죠.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또 보내줬으면 좋겠잖아요. 자기야 나 잘 갔다 왔어 얘기하면서 오빠 나 진짜 가니까 너무 좋더라. 오빠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얘기하면서 오빠 나 1년에 한 3번씩 이렇게 보내주면 뭐 사니 못 사니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번에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또 멋있는 데 갔다 와. 이번에 스위트룸으로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요. 계속 룸서비스 시켜 먹고 신랑이 돈을 줘서 그걸로 룸서비스 시켜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엄마가 1년 동안 저 다이아몬드 도전한다고 저희 아이를 봐주셨거든요. 엄마의 걸 다 포기를 하고 올라오셔서 전 지방 사람이거든요. 경상북도 구미 사람이라 엄마랑 아빠랑 생일별을 시키고 1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주부로서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부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남자였어도 전 아마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해놓고 아주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해놓으시고 2년 동안 낚시만 다니셨다고 하시잖아요. 전 그게 너무 동기부여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40살에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돼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전 진짜 선한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점검은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분들도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요. 2019년에 금융위기 올 것 같다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되게 두렵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졸리죠? 안 졸려요?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일부러 전 현실 점검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캐시플로우 많이 하시잖아요. 캐시플로우 하면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아메이에서 그렇게 5년 동안 들었는데도 와 이거 인세 수입이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캐시플로우 하면서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걸 탈출을 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지출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막 쓰는 거죠. 저도 사실은 아메이에서 수입이 많고 저희가 제가 31살부터 남편 수입과 아메이 수입을 합치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다 쓰더라고요. 정신없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시플로우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내가 빨리 지출을 줄여야겠다. 빨리 비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깨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죠. 현실은 1.8억 원인데 이상으로는 6.4억 원. 그러니까 4억 6천억 원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중산층의 미래는 썩 밝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얘기해 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들이 과연 젊을 때 흥청망청 사셨을까요? 정말 부지런했던 분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9살에 이 사업을 결단을 하게 됐고 35살 이전에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꿨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이아몬드 엄마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게 뭔지 아세요? 멍게, 똑게, 멍부, 똑부. 이게 뭐냐면 멍청하고 게으르고 똑똑하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자,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멍게라고 생각했죠. 저도 멍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냥 원래 못 살아요. 자기가 안 했으니까. 그죠?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내가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막 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미 나는 늙어 있어요. 그래서 멍청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려면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은 답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잔머리나 쓰고, 사실은 그래요.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한참 그 생각했어요. 지름길은 없나? 분명히 지름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스폰서 사장님은 그 지름길을 안 알려주시지? 왜 자꾸 나한테 행동하라는 거야? 왜 3%로 돌아가서 행동하라는 거야?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메이 지름길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대가집을 하시고 똑같이 성공하신 분들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제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지만 또 사업을 그만두신 분들이나 그리고 형제그룹이나 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잔머리 쓰시면서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더 멀리 가더라고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잔머리는 그냥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스폰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CCHH 너무 좋은 명언이죠. 제가 제 화장대 CCHH 이거 있었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내 생각을 비우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뜨면 없어질 직업들이 많습니다라는 거고, 한국 학생들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직업에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을 가르쳤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27 막 이렇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서 제가 요즘에 새로 나온 직업들이 되게 많아 하면서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프로슈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정말 이거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고 부모님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잘못 크게 되는지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문맹이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학습과 재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아까 멍 게 있죠, 멍 게. 멍청하고 게으르고. 멍청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멍청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해가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스폰서 사장님이 파트너 사장님이 상담할 때 제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도 진짜 많이 느끼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성장을 하면 할수록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글 같은 데서도 면접을 따로 보지 않고요. 어떻게 보냐면요. 코딩해 보시겠습니까?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자주 입력한 인재를 찾아내서 직접 입사를 제의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물 인터넷에 대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당신은 먹는 쪽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먹히는 쪽에 있고 싶습니까? 사실은 아메이 같이 하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저도 이제 소비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제 좀 알아들으신 분들이 오셔서 있는 자리잖아요. 저는요, 먹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소비자분들, 오래되신 소비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제가 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언니, 이런 게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거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냥 따라갈래. 난 그게 편하더라고. 그냥 이내야 내 거 아이디 네가 관리해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답답해요. 아까도 한 번 만나고 왔는데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내야 나는 네가 다이아몬드 돼서 너무 좋고 기뻐. 축하해.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년째. 안타까워요. 누구나 다 아메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요즘 사람들은 되게 많이 생각하고요.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을 굳이 후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냥 소비자로 관리하시고 분명히 뭔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6개월인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팅장을 나오려고 나와서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강의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잠실 미팅장을 지켰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밤에 나가냐 해도 너는 나만 나가면 되니까 너는 집에 가 있어라. 집에 못 있겠는데 어떡해요. 저녁 미팅은 또 저녁 미팅만의 매력이 있고 오전 미팅은 또 오전 미팅만의 매력이 있는데 저녁 미팅에서 또 열정받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저녁 미팅은 애프터도 잘 풀려요. 그죠? 그게 있어서 가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 새댁이 그렇게 진짜 아이를 저는 제가 6개월 때 나와서 돌 때까지 모유 수유했거든요. 아직도 생각나요. 잠실 미팅장에서 화장실 가서 혼자서 모유 수유하고 그러면서 아이랑 계속 이렇게 듣고 그리고 제가 도강도 많이 했어요. 다른 팀에 가서 도강도 해서 쫓겨도 나보고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9월달 내가 나트랑을 너무 가고 싶은데 저 뭐 해야 돼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스톱이 50장이 있습니다. 50장을 1년 동안 뒤집으실래요? 어차피 광은 5장이 있거든요. 1년 동안 뒤집으실래요? 아니면 한 달 만에 그걸 다 뒤집으실래요? 그 광 5개랑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실래요? 내년 8월부터 시작하실래요? 그 얘기를 여쭤봐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요. 그냥 9월달에 지금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이번에 한국 아메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팅 퀄리티 자체도 완전 달라질 건데 아메이 지금 다 열심히 하거든요. 다 열심히 해서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회원가입이 다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열심히 하는 데서 나도 같이 그 시스템 기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트랑을 가고 싶어요. 오늘 처음 미팅 들으신 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빠르게 알아보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알리세요. 어떻게 알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스폰서장님께서 애프터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웃으면서 거두리니 이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뭔가 확 오지 않으세요? 네. 뭐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SDP 할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잘 안 풀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풀리고 또 명단을 쓰다 보면요. 이 사람은 할 것 같았는데 안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빠르게 고스톱을 뒤집어 보세요. 수입의 종류는 이제 제가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을 때 수입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노동 수입과 인쇄 수입. 그래서 제가 웨딩 플래너를 그렇게 잘했어도 결국은 노동 수입이었고 저는 지금도 웨딩 해요. 누가 저한테 꼭 해달라고 하면 해요. 소개 손님 들어오면 그냥 아르바이트로 해요. 한번 뛰고 나면 한 4-50은 그냥 버니까 그냥 가서 해요. 그냥 뭐 해서 그냥 파트너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노동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바 이 정도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노동 수입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생기는 거고 저는 인쇄 수입에 더 포커스를 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 명장을 했던 이유는 책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고 지금 출판사랑 얘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올 회계년도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서 내년 초에 책이 나옵니다. 어떤 주제로 나오냐면 저는 유아식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건강으로 지금 레시피를 쓰고 있고 어린이 건강으로 아직 아메에서 나온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해서 쓰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노하우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편집장 분이랑 미팅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지금 책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고 어떻게 그 써야 되는지도 일부러 가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듣게 됐죠. 그래서 방향을 조금 앞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책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은요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백종원 씨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새마을식당 사장님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죠.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으세요? 백종원 사장님처럼 되고 싶죠. 그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가보면 작은 카페를 하시면서 저 사업해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건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이죠. 근데 사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은요, 기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저 지금 여기서 지금 OM하고 있잖아요. 제 파트너들이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미팅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대구에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양에서, 서울 가양에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요,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요. 저도 어제 제가 없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미팅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다고 제가 돈 버는 기계를 소유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복제를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시너지가 돼서 저에게 인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세 수입은 사실은 3%부터 21%까지가 아니라 인세 수입은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저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저희 딸을 잘 키우는 거잖아요. 저는 부자 엄마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르칠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똑똑한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려면 꾸준히 제가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듣는 거 맨날 똑같은 거 들어? 야, 니네 저번에 얘기했던 거 또 똑같은 거 들어.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48시간 이내에 다 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야지만 내 사고방식이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거를 원래 이때까지 배운 거를 가난한 아버지 마인드로 학교에서도 배웠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자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 미팅장을 지켜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어요. 내가 노동 수입에서 인세 수입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회사를 차리세요. 근데 회사를 차리려면 아무래도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고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못해요. 2번째, 프랜차이즈를 한다. 물론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요. 리스크가 큽니다. 3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저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이는 기본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FA 그룹 안에 성공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성공 시스템에 그냥 내가 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오디오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오디오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려고 갔는데 그 옷이 사이즈가 66이에요. 근데 내가 살이 쪄가지고 66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이즈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옷이 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옷이 커지면은 과연 예쁠까요? 예쁘지 않겠죠. 차라리 내가 그 옷에 맞게 사이즈를 줄이면 다른 옷을 입었을 때도 맵시가 나고 예쁠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 인도네시아에선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죠?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같다고 해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혼자서 숟가락 수저를 꼭 챙기실 거예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같다고 해서 매일 하이 이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대요. 왜 미워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예의가 없다고. 저 사람은 인사를 안 해.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의가 없다고 교만하다 그랬대요.
그냥 내가 그 시스템에 아메이의 성공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아메이를 하시기를 결단을 하셨잖아요. 결단을 하셨으면 그냥 그 시스템에 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파운더스 PT가 돼서 나트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미 가보신 스폰서 사장님이 그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나를 맞추면 되는데 굳이 내가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럼 그냥 회사를 차리세요. 돈 내고. 리스크가 좀 있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돌아서 가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감히 나이는 어리지만 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파트너 선생님들께도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메이 성공 시스템이 있고 저희 팀에선 고개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탱코어라고 말씀하세요? 탱코어? 네, 저희는 고개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거 해서 내가 시스템 기차에 타서 2년에서 5년만 하면 되는 걸 굳이 뭐 한다고 돌아서 가냐. 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내가 나트랑은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시스템대로 하세요. 그냥 머리를 비우시고 시스템대로 하세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하세요. 꿈, 결의와 결단,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STP, 팔로워, 그리고 상담, 그리고 복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꿈, 상담, 복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메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후원을 해서요. 그 시스템 기차에 태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상담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시스템의 원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 팀원들이 마이웨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시스템대로 하시고 거기에 내 파트너들을 한 명씩 태워보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에메랄드 때였고요. 에메랄드가 되면서 시스템에 태우다 보니까 저는 에메랄드 도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게 됐어요. 그 시스템에 태우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어떻게 태워요? 궁금하시죠?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세요. 스폰서님이 이미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뢰하시고 물어보세요. 네, PT 이상 시스템대로 하고 계시는 PT 이상 리더님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노동 수입에서 인쇄 수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 다 마련이 돼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1인자가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는 지금 60년이 넘었고요. 시스템이 이미 다 돼 있고 그 시스템대로 했더니 성공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이번에 A60에서 다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나도 그 시스템대로 하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실이 있고요. 의견이 있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백과사전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겠죠.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과 관련이 없고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실험의 결과로 밝혀졌거나 연구 결과로 얻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지식인이 있죠. 지식인은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뭐 안티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막 이래서 망했고요. 저래서 망했고요. 제가 봐도요.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멋대로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넣는 거고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했다. 뭐라 카더라 통신은 믿지 마시고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이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 영상이 거짓말이 1%라도 있으면 과대 광고로 걸립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실게요. 영상은 조금 이따 보고 이 네트워크 회사를 알아보실 때요. 회사, 제품, 마케팅을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대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아메이라는 회사와 우리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 소속해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아메이와 동등하게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0년 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아메이. 자, 회사는 알아보시면 알아보실수록 굉장히 감동이에요. 이 리치와 제이라는 분이, 이 두 분이 에롯이라는 세제 하나로 1959년에 아메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세대 경영으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저는 예전에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리치와 제이 얘기하면서 막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에 감동이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같이 힘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메이라는 그 큰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신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보시면 이분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이 장관들을 세울 때 굉장히 까다롭게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선입견으로 알았던 그 아메이 회사에서 그런 며느리를 교육부 장관으로 세운다면 과연 트럼프가 좋을까요? 제 선입견으로는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뭔가 피라미드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더 동기부여를 받았던 게 지금 3세대 경영까지 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와 이거 진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이야 지금 경제 대통령이고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진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역임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야? 이 사람이 아메이 회장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거 진짜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로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그 모토로 지금 아메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야지만 되는 사업으로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을 도와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핀, 사파이어 이상 핀부터는 정말 남을 도와야지만 남에게 남과 함께 같이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꿈을 이뤄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 58개국에 나와 있고요.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한 군데도 망한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이 회사 뭐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 회사가 참 궁금하다 하시면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 신용도 최고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이렇게 우편번호가 3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본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 생필품을 제조하는 세제 공장인데 여기 안에 있는 물이 1급수래요. 1959년이면 우리나라가 막 그때 막 6.25 전쟁 터지고 막 그때는 막 환경 이런 거 생각 절대 안 할 때였잖아요. 양잿물로 막 그 빨래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게 하천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올지도 몰랐던 그런 무지한 시대 때 이분들은 친환경이라는 걸로 48시간 이내에 다 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세제로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하는 그런 세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이 세제 정말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다 제조 공장이 아니고요. 3분의 2가 R&D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 공장이 3분의 2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제품 하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의심이 되게 많았어서 이거 얘기 듣고 오면은 구글어스로 꼭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사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에서 그들은 도시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 꿈이 이거거든요. 저는 아메이로 성공을 해서 제가 자산 수입이 생기게 되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이분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도시를 일으킨 것처럼 저도 실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미혼모를 지원센터를 좀 만들어서 같이 조인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으로 지금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지금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BS 아틀라스에서 나온 리치와 제이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EBS에서 그때 한참 땅콩 회항으로 부자들이 갑질을 많이 하는 시대에 선한 부자는 없나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기업이 아메이고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많은 정말 좋은 센터들을 많이 차리셨다는 게 기사에 나왔었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 가면서 그걸 되게 많이 썼어요. 우리 그 ABN 사이트 들어가면 아카데미 있죠.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소비자들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뉴트릴라이트 농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품이에요. 제품은 최고입니다. 특히 저는 뉴트릴라이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직접 생산해야 된다라는 모토로 지금 하고 있고요. 뉴트릴 농장이 전 세계에 있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재료부터 유기농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브랜드도 지금 유로모니터에서 선정한 탑5 안에 들어가죠. 백화점에서 있는 제품들 빼고 판매율이 1위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렇다고 아티스트리가 굉장히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보시면 우리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가드니아가 들어있는 게 우리 수프리메렉스잖아요. 그 가드니아 성분만 들어간 S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분 하나만 들어가도 75만 원이에요. 25ml에 75만 원. 근데 우리는 50ml예요. 거기에 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 뭐가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36만 원이죠.
36만 원 맞죠? 제가 여기 오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머리가 하얗게 되네? 그래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매출로서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제품이 좋으면.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I형이기 때문에 실증을 되게 잘 내거든요. 한 가지 브랜드를 잘 못 써요. 근데 그러니까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순한 제품을 쓰다 보니까 다른 걸 쓰면 독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웨딩 플래너 하면서 백화점에서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독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립스틱만 저는 이렇게 막 메이크업 같은 거 딴 데 가서 많이 지원받아서 많이 하거든요. 협찬받아서 하면요, 그 다음날 얼굴이 붉어져요. 독하니까. 그분들은 브랜드 좋은 거 쓰시거든요. 근데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 이제 패셔니스타 1기로 해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왔고요.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레드카펫을 밟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신문 기사에서 제가 지금 발췌를 한 건데 걸리겠죠, 과대 광고로. 그리고 지금 홈퍼스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요, 치약 같은 경우에 1위예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경피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요. 경피독에서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메이 제품입니다.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고농축이고요. 저는 요즘에 과일 야채 세정제에 완전 필 받아가지고 데모 엄청 보여주거든요. 데모 보여주면서 데모 보여주면 제가 감동받지 않아요? 그죠? 데모 보여준 사람들이 야, 내가 맨날 실험하는데도 너무 신기해 막 이러잖아요. 전 요즘 야채 세정제에 완전 꽂혀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방울토마토를 4개씩 가져가서 비닐봉지에 넣고 막 돌려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보고 어떻게 먹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실증을 잘 내서 제품을 하나씩 꽂힌 거를 이렇게 한때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포틴나이트에 꽂혀가지고 포틴나이트가 한 달에 막 30개 40개씩 막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가끔씩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과일 야채 세정제 완전 꽂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통에다 덜어갖고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종이고. 이렇게 정수기, 청정기, 그리고 퀸까지 다 정말 세계 최고 제품이죠. 원포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진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라면 프로모션 있었잖아요. 혜택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 좋았고, 라면도 우리 거 짜장면 먹다 보면은 딴 거 못 먹더라고요. 그죠? 그 짜장 소스 냅뒀다가 애기랑 같이 짜장밥 할 때 좀 데워갖고 먹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맛있죠? 우리 게 또 짜장이 또 많이 넣으면 또 짜요. 그러니까 3개 끓이면 2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1개 남겨놨다가 애기 밥 해주기 귀찮은 날 밥에다 그냥 짜장 소스 데워가지고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장점이죠. 자, 그러면 아메이는 회사도 너무 좋고 제품도 너무 좋고 마케팅도 좋은데 과연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사업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생각은 40까지 하고 싶은데 저희 스폰서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스폰서장님 이제 50이 넘으셨는데, 야, 50이 넘으니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좋더라.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가서 생각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40까지. 그래서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막 자료는 되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자료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아메이는요, 공장입니다. 공장 이름이고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오는 게 원래 우리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아메이는 과감하게 이 중간을 생략을 했어요. 원래 이 생략을 하지 않으면요, 여기 중간 유통이요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서 이제 보통 원가가 18.75%라고 해요. 내가 패딩을 100만 원에 주고 샀으면요, 원가가 18만 원이면 엄청 잘 만든 거래요. 그럼 중간에 이걸 내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어떤 걸 채택을 했냐면, 차라리 내가 제품에다 투자를 더 할게요. 40% 정도 투자를 하고요,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고요, 나머지 30%를 소비자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ABO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ABO들에게 약 35%의 캐시백을 줍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그냥 저는 제품을 제조할게요, 그리고요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AS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ABO 분들이 하시지 마시고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근데 ABO 분들은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소비자 하셔도 되고요, 원하면은 사업자로 하셔도 돼요. 근데 사업자로 하고 싶은 분들은 요즘은 사실은 하나의 직업으로는 안 되잖아요. 투잡 쓰리잡은 솔직히 기본이잖아요. 내가 겸업으로 해서 내가 내 사업체를, 남자분들이 꿈이잖아요, 내 사업하는 거.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만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근데 그만둬도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시작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메이에서 돈을 내세요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저는 제공할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메이는 최고의 제조와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요, 유통과 광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최대 3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5%가 만약에 1,000원짜리라고 하면 에게 이러죠. 근데 아메이가 우리가 작년 매출이 1조가 넘었잖아요. 35% 했더니 3,500억이었던 거예요. 그 3,500억 중에 저는 1억 5천밖에 안 가져갔어요. 되게 적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죠? 저는 앞으로 아메이에서 매년 10억씩 받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도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앞으로 3조를 보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3조면요, 우리에게 돌려준 캐시백이 1조입니다. 그 중에 리더님들은 얼마 가져가실 거예요? 많이 가져가시고 싶으시죠? 지금 한 8천만 원만 가져가도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프로슈머예요. 프로슈머는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인플루언서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게 화장품 사가지고요, 화장품 막 예쁘게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죠. 그죠?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더 당당하고 확신이 있으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확신이 있는 표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감도 없고 가고 싶기는 한데 일은 안 하고 싶고 이러니까 자꾸 표정이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과연 그 소비자는 나를 통해서만 아메이를 볼 수 있어요. 그 소비자가 보는 아메이는 어떨까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를 파트너 사장님들과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나를 통해서 아메이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스폰서와 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좋게 하시면 됩니다. 늘 희망에 차 있으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40대, 저희 남편이 40대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40대 남자들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외롭고, 그죠?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내가 60 되기 전에 회사를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건 없고, 백도 없고, 한참 부정적이 될 시기가 40대부터잖아요. 30대는 열정이라도 넘치죠. 내가 나가면 뭐라도 하지 뭐 이랬는데 40대가 되면 점점 이렇게 되고 내가 몸이 힘들어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눈이 생기면, 희망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얘기 듣는 게, 제가 웨딩 했을 때 같이 했었던 막 한복 사장님이나 뭐 예물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실장님 좋은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잘 돼요? 사업 그렇게 잘 돼요? 아메이가 그렇게 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메이 지금 대세라고,
아메이 지금 아메이를 예전처럼 뭐 다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께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야, 아메이는 프로슈머 역할을 하는 거야. 너 인플루언서 몰라?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요즘은 인스타그램으로도 광고 많이 해. 인스타그램 보면 요즘에 막 하나 걸러 하나가 계속 광고잖아요. 그냥 우린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쇼호스트 아메이를 통해서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가제트라는 그 토크쇼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그 토크쇼를 했을 때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청중들이 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이 거기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정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멍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거예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 되게 안타깝죠. 빌 게이츠도요,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대요. 근데 우리 옆집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엄마가 얼마나 책을 봤을까요? 그죠? 얼마나 트렌드에 대해서 알까요? 아메이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소비자가 돼서요, 원한다면 사업을 하시면 돼요. 일단 소비자가 먼저 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쓰고 있던 제품들이요, 기존에 일반 마트에서 쓰셨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소비를 하면 지출로 되고 끝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마트만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로. 그래서 소비를 하시게 되시면 결국에 이게요, 내 매출로 잡히게 되고요, 그게 수입이 됩니다. 특히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경험이 생기죠. 그 경험으로 내가 소비자에게 입만 떼도 돈이 돼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브론즈, 그러니까 그 15% 브론즈 핀이 되면 9%에서 브론즈 핀이 되면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와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 언니들이 소개 많이 시켜주는 언니들한테는 지금 아메이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언니는 소개만 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삼척에 계신 분이 소비자예요? SP예요. 웃기죠? 그 언니는 자기가 SP인지도 몰라요. 야, 이거 뭐 SP 됐다고 뭐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뭐 돈이 200만 원이 들어왔어. 이거 뭐야? 그때 그 언니가 청정기가 그때 막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청정기를 8대를 전달한 거예요. 대박이죠? 소개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은 소비자들도 SP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나트랑 가고 싶으면 청정기 9대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좀 더 여유롭게 가려면 한 12대 하든가. 그죠? 그냥 내가 청정기가 뭐가 좋은지 감동을 받아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코웨이 같은 그런 데서도 많이 하더만. 저는 이렇게 소비자랑 같이 가게에 앉아 있었는데 들어와서 막 전단지를 막 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막 코웨이 이거 하시길래 제가 저 아메이 사업자라 저는 코웨이 거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메이는 아메리칸 웨이고요, 코웨이는 코리안 웨이예요. 코리아 사람은 코리아 웨이를 써야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총각인데 와, 진짜 아메이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트만 바꿔 쓰시고 일단 소비자가 돼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소비자가 돼보셔서 내가 제품을 공부하면서 써보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좋은가? 아메이 회사는 왜 이걸 만들었나? 그러면 아메이 창업자들이 친환경 그걸로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줬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줬나? 창업자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창업자 책도 안 읽어보고 무슨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말해요. 창업자 책을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기업 이념과 가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메이를 만들었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죠. 근데 그냥 비전 보고 달려. 창업자 책도 한 번도 안 봤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저한테 파는 것 같대요. 그쵸? 파는 것 같죠.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PB 올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우리는 그걸 노동 수입으로만, 나는 노동 수입 아니고 인세 수입이에요. 근데 PB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창업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 아메이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게 합리적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소비자에게 마음껏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소비자들에게 알리냐? 소비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제품을 써봤으면 아메이에 대해서 호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SP 가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무조건 써봐, 제품 냅두고 그냥 오고 돈 받고 막 그냥 택배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잘했던 게 팔로우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사업자가 됐어요. 그 써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를 통해서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구매를 하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겠죠. 언니, 이게 그냥 쓰시지 마시고 언니 이게 이런 마케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언니한테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너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이렇게 비타민이라도 공짜로 주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트만 바꿔 쓰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아메이는 400원의 원가로 소비자에게 800원에 주고요. 나머지는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단계랑 네트워크는 다른 점이요. 다단계는요, 판매자가 판매자를 만들어서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제품을 써보고 좋은 거를 소비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거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막 모이게 되면 소비자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15%가 되고요. 아, 15%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 안에서 야, 나도 너처럼 5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친구한테 그냥 여기 데리고 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굳이 안 오겠다는 사람을 한 번만 와봐. 약속 취소하면 세상이 무너지고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3%부터 15%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알리고 하면서 이게 누적의 싸움이거든요. 누적을 계속 행동을 하셔야, 작은 성취들을 계속 하셔야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아까 지식인의 백과사전에서 찾아봐도 바로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되면서 되는 수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수입이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ABO들 혜택들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스폰서 나 AB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스폰서가 가장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내가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내가 알려준 노력 순에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2배가 많습니다. 왜냐? 스폰서는 한 명한테 알려줬고요. 나는 2명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AB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만 했기 때문에 소비자만 해도 6,000원이 들어갑니다. 얼마 쓰면? 2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6,000원이라는 보너스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어떤 마트에서 20만 원을 썼는데 6,000원이 들어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만 해도 혜택이고요. 내가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의 매출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돈을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400, 300, 200, 100 이렇게 나중에 네트워크가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20만 원을 쓰는 그룹을 20만 원을 쓰는 데를 20 그룹을 만들게 되면 400만의 매출이 생기죠. 내가 1명, 2명씩 알리다 보면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너무 쉽잖아요. 소비자가 써보고 소비자를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요, 저처럼 알리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게 오지랖 넓은 언니들 있잖아요.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써봐, 이런 언니들이 있어요. 막 우리 애기가 오늘 똥을 못 쌌어. 야, 아미 유산균 되게 좋더라. 이런 언니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의 매출이 생기게 되고 나는 1000만, 내가 하나도 안 썼을 때 1000만이라는 매출이 생기게 되면서 21%의 수입을 210만 원이 생기는데 거기서 다 나눠주고 남으면 내가 가지면 되는데 나의 수입은 9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이 더 늘어났죠. 우리가 1000만 PB만 달성하면 아까 21%, 1001만만 달성하셔도 2%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지난달에 작게는 38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더 늘으셨어요. 좋죠? 너무 좋죠? 저희 신랑도 회사에서 승진하니까 5만 원 올려주던데요, 한 달에? 근데 그거보다 아메이가 더 낫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 돈 안 된다? 아니에요. 돈 됩니다. 그리고 1,500만에서 2,000만 하시게 되면 4%를 더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이상이면 원래 4%에서 루비 보너스 2%까지 해서 총 6%를 더 주고요. 최대 27%까지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만약에 1,000만을 좀 넘잖아요. 검 한 통만 샀어요. 그러면 나의 수입이 31만 6천 원이 들어요. 검 한 통 샀는데. 아까 400, 300, 200, 100 해서 혹시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스폰서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아무튼지 간에 앞으로는 1,001만만 내셔도요. 돈이 30만 원 이상이 오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내가 1,600만이 넘었을 때 4% 준다고 했죠. 얼마나 오를까요? 약 101만 1,200원이 오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올라요. 어떠세요? 너무 좋죠?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 한 달에 지금 월 소득이 56.1%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12달을 계산을 해봤더니 1,200만 원이 연봉이 오르네요. 같은 노력을 했는데 1년에 1,200만 원의 연봉이 올라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저도 작년에 제가 세금 신고한 게 8,300이에요. 올해 제가 1억 5천입니다. 1년 만에 2배가 뛰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누적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2천만을 넘죠. 2천만을 넘으면 자, 돈이 이렇게 더 나와요. 자,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월소득이 44.9%가 늡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지난달에 루비 하신 분이 계세요. 돈이 5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루비만 해도 괜찮지 않아요? 500만 원 정도면 거의 에메랄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루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너스가 느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요즘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일할 맛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천팀이 이제 한 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 몇 명으로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언니들이랑 막 수다 떨다가 언니 나 제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제천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언니 제천에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와요. 언니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야지. 당연히 가죠. 애 맡기고 당연히 가죠. 그죠? 사실은 이런 수입들이요. 아메이가 앞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윤택한 삶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사업하셔도 되시고요. 진짜 1,000만 할 거를 1,001만 하시고요. 1,000만 할 거 1,500만 하시고요. 1,500만 할 거 2,000만 하세요. 진짜 돈 됩니다. 솔직히 루비만 해도 남편 회사 안 다녀도 되지 않아요? 그죠? 한 달에 500만 들어도 괜찮지 않아요? 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요. 루비는 네, 열심히 하셔서 각 1,000만씩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입이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고요. 평생 들어오고 증가하고 내 아이에게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너무 비전을 봤고요. 특히 내 아이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걸로 내가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내 네트워크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구매하고요. 저처럼 아메이 매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예, 아메이 매니아들은요. 아메이 제품 아니면 안 써요. 왜냐하면 딴 데 가면 내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쓰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써요. 그리고 딴 데 제품 못 믿어요. 그리고 회원이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신상품이 매달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스템을 저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시스템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 뒤로부터 성장하시려면요. 반드시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 회계년도에 나는 보석핀을 도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시스템을 무조건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스폰서와의 신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스트에 이번에 저희 기사가 나왔는데 제 얘기를 보시면 스폰서님 얘기밖에 없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 다이아몬드를 갈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에메랄드 갈 때 제가 되게 철이 없어 보였나 봐요. 어떤 한 리더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 스폰서장님이 다 만들어 주신 줄 알았대요. 에메랄드를. 다 만들어 주셔서 그냥 철없는 애 유사모로 하나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제 홍보용으로 쓰려고 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조금 대화를 해보시더니 아 대가 지불을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요 잘 타게 되면요 내 파트너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파트너들을 잘 그냥 태우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레그 두 레그까지는 조금 헤맬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스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36개월 때 한 달에 쓰는 저희 딸의 생필품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달 재구매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는 뭐 1년치도 있고 이거는 1년치잖아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현금 45만 원 정도 되고요. PV로 따졌을 때 30만 PV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최고급의 제품만 쓰게 해주려고 저도 한때 직구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아메이 제품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로 다 쓰게 했더니 요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저희 신랑이 외벌이였기 때문에 저희 신랑 공기업을 다녀요. 그러니까 월급이 막 다른 대기업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8명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캐시백이 약 42만 원 정도 나왔고요. 저는 3만 원으로 저희 딸을 최고급 제품으로 다 바꿔줬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부터 해보세요. 너무나 좋은 제품 저렴하게 쓰시고요. 캐시백도 받아보세요. 도대체 여기가 캐시백을 잘 줬나? 계산도 해보시고 저도 처음에는 다 계산했어요. 15%대까지는. 그 뒤로부터는 할 필요 없구나 느껴서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애용자가 돼보는 거예요. 애용자는 하나예요.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메이를 결단했지만 입번급 못했어. 그거는 그냥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자는요. 시스템을 타야지만 사업자예요. 정식 사업가는요. 플래티늄 이상부터가 정식 사업가예요. 그때까지는 난 사업자 아니에요. 애용자고 내가 제품 써보는 거 소비자한테 그냥 알리세요. 그런 마음이시면 아주 가볍게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애용자라서 말했는데 저 친구가 안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나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애용자 클럽을 만드시면 돼요. 소개하시고 이 애용자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이 도와준 비용에 대해서 아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잖아요. helping people을 하시는 만큼 아메이에서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래서 3%부터 21%까지는 저희 스폰서장님께서 껌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1차 보너스는 껌값.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3차 보너스는 helping people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평생 내가 나오는 인세 수입인데 연봉 8천이에요.
그 인쇄 수입을 나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아메이는 다른 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걸음부터 저희 스폰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코끼리 스테이크도 한 입부터 한꺼번에 먹으면 체한다. 그래서 한 입부터 3%, 6% 이렇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과 보상은 1000만을 한 번 하시면 SP, 3번 하시면 GP, 플래티늄부터 정식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2달 중에 12달. 그래서 안정된 플래티늄을 얘기를 하고요. 핀 보너스가 2020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면 200에서 240,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200에서 480으로 바뀌었고요. 핀 보너스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파운더스 플래티늄 할 때 루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통장에 얼마 찍히나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게. 1000만 원 넘게 찍힐걸요? 그죠? 자, 사파이어는 두 그룹을 성장을 시켰을 때, 파운더스 사파이어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두 그룹을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제 세 그룹. 그 다음에 저처럼 다이아몬드는 6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를 2년 동안 하고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와, 오늘 아침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1588-0080에 전화를 했더니 VIP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리더스 서비스잖아요. 이런 작은 배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 아메이에서 한우 세트를 보냈습니다.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하시더라고요. 어치브 인터뷰할 때도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은 배려들이 아메이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회사예요. 저처럼 아이형들은 미쳐요. 작은 서프라이즈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제가 에메랄드가 돼도요, 기세등등했어요. 나 연봉 8천 넘는 여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돈을 떠나서요, 배려가 장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아메이에서 알려줍니다. 어디에서 처음으로 알려주냐면요, 플래티늄 세미나, 워커힐 가셔서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경험해 보시고요. 여행 가보시면 아주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 이런 여행도 있구나. 이런 별천지도 있구나. 평생 나 여기서 여행 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오실 거예요. 에메랄드 되잖아요. 에메랄드 포럼 가면 정말 잘해줘요. 다이아몬드는요,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딱 한 달 됐잖아요.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도전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사업 안 된다고 징징 울면서 스폰서 사장님한테 되는 거 맞아요, 되는 거 맞아요 맨날 얘기했을까. 그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9월 달에 이제 첫 회계년도 시작하는 것 중에 제가 어떤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 참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운전하면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년 반 동안 혼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한 레그에요, 70명을 뎁스를 했어요. 진짜 소비자도 10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70명을 내리면 7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시스템 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후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스폰서님한테 울면서 늘 얘기했던 게, 이거 되는 거 맞냐고, 저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늘 울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스폰서님께서, 이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공이 너한테 올 거야. 근데 너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거를 무서워하면 성공은 너한테 올 수 없어. 앞으로 나랑 노게임 하자. 실패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 오케이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제가 마음을 확 바꿨거든요. 오케이, 노게임 한번 해보자. 노게임을 해야지라고 스타트하는 순간 STP를 했는데 그 사람이 파트너가 됐고요. 10명한테 제가 STP를 했는데 3명이 후원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는 STP 하면 확률이요, 제가 봤을 때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자라고 말만 하면 사업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게스트 스피치도 많이 부르세요.
도대체 저 어린애가 어떻게 했길래 성장을 했을까? 어떤 지름길이 있을까? 없습니다. 전 대가집을 철저히 했고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공이 빨리 온 거예요. 이번 회계년도 2020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면 성공이 멀어집니다. 올 회계년도에는 마음껏 방망이를 휘두르셔서 실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스폰서 사장님이랑 통화를 할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늘 너는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스폰서 사장님께 막 울면서 오늘도 이랬어요. 오늘도 막 까였어요. 막 속상해요. 얘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장님,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안 되면 한국 아메이가 이상한 거예요. 전 반드시 될 거예요. 그 얘기를 3% 때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전 반드시 35살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성취를 했고 지금은 스폰서 사장님께 전 반드시 40살에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해서 올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첫 스타트 완전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는 시스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리더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트랑 여행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나트랑과 시드니를 같이 가시려면 두 번째 여행도 쉽지 않아요. 시스템만 잘 타고 계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이번에 크로아티아 가고요. 다음 회계연도에 독일 미넨을 갈 거고요.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아이를 데리고 바르셀로나를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남 얘기 아니에요. 리더님들의 얘기입니다. 꼭 그걸 꿈으로 담으시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오늘도 작은 성취를 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나트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